자, 이번 시간에 어디 가냐면 148페이지죠. 제3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현재 우리 어디까지 왔냐면, 자, 매도를 원하는 사람, 개공에게 집 팔아줘, 알았어, 중개계약. 그 다음에 매수를 원하는 사람 만났어, 집 사줘, 알았어, 에서 중개계약. 자, 우리 최종 목적은 중개 완성. 매매견 임대차 중개 완성이 최종 목적. 자, 그 중개 완성을 위해서 확인 설명, 이 부동산을 잘 분석해서 살 사람한테 설명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확인 설명은 당연히 언제 해야 되나? 완성되기 전에 해야 돼? 완성된 때 해야 돼요? 완성된 때요? 집을 샀는데 뭘 설명해요? 사기 전에 사라고 설명하는 거죠. 완성되기 전에. 자, 팔 사람한테, 살 사람한테. 당연히 살 사람한테죠. 팔 사람한테 설명할 이유가 없죠. 잘 분석해서 네 집이 이렇더라고? 이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살 사람한테. 자, 이 확인 설명입니다. 다음에 중개가 완성되면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이거 이제 들어갑니다. 148쪽에 위에 그 중간에 5줄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양거로 1번 확인 설명 의무 바로 들어가요. 자, 확인 설명은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야죠. 당연히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자는 아닌데 할 수는 있죠. 의무자는 개공, 중개보조는 하면 안 되죠. 자, 언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자, 완성된 때 X라고 잘 나와요. 제가 오른쪽에 시기 대상자 이쪽에 적어드렸거든요. 자, 완성된 때 X라는 걸 풀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시험이 목적이다. 완성되기 전에. 누구에게? 두 번째 줄.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자, 취득 의뢰인은 누구? 매수 임차 쪽이죠. 취득 의뢰인에게. 그러면 이전 의뢰인에게 그럼 X죠. 그렇게 나온 적은 아직 없고요. 주의할 점은 거래 당사자에게, 자,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그럼 틀립니다. 자, 취득 의뢰인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등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실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라. 이 근거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해라. 이렇게 4가지 알면 돼. 자, 의무자는 개공, 소공은 의무자는 아니야. 할 수는 있어. 근데 보조는 하면 안 돼. 언제? 완성되기 전에. 완성된 때 X. 누구에게? 취득 의뢰인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X. 어떻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반일 텐데 그럼 성실 정확하게 설명했는지 근거 자료를 제시했는지는 어떻게 하냐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는 건 말로 하는 거잖아, 말로. 근거 자료를 보여주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데 정말로 그랬는지 어떻게 하냐 이거지. CCTV로 찍어? 녹음해? 이럴 수는 없는 거라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딜 잠깐 보시느냐 155쪽 155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구경만 하시면 돼. 이따 거기 공부하니까. 자, 155쪽에는 확인설명서 서식이 있습니다. 자, 이 확인설명서는 언제 작성? 완성되기 전이 아니라 완성된 때에. 아니, 안 샀어 얘가. 안 사는데 이걸 뭐하러 줘? 예를 들어서 개공이 열심히 설명했어요. 열심히 설명했더니 안 산대. 집에 돌아간대. 돌아가는 사람 붙잡고 이거라도 좀 갖고 가, 확인설명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완성된 때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설명서는 뭘 쓰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설명했던 걸 적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는지는,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 확인설명서 서식을 보면 나오는 거죠. 내가 설명했던 걸 적는 거니까. 서식에 뭐가 잘못 적혀 있거나 뭐가 누락돼 있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 근거 자료를 제시했느냐?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 155쪽에 맨 위에 보면은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 바로 아래 칸에 뭐라고 써 있어요?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가 내가 확인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했던 그 근거 자료를 이렇게 기재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명했던 걸 적는 거고 내가 근거자료 제시했던 것도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했는지 근거 자료를 제시했는지는 확인설명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자, 한 가지만 좀 부연 설명 더 드리면 내가 설명했더니 안 산대. 안 샀어. 안 사서 돌아갔어요. 그러면 내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했는지 근거 자료를 제시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확인 설명을 엉터리로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자,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그게 중요한 거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했는지 근거 자료를 제시했는지. 그러면 다시 149로 건너와요. 149. 밑줄 좀 실겨 있어요. 거기 이제 위에 시기하고 대상자를 읽어보시고 밑에 확인 설명 방법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했잖아요. 제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동그라미 2번에 좀 체크하세요. 근거 자료를 제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서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이 란에다가 내가 확인 설명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제시했던 근거 자료를 기재해야 돼요. 자, 이 말 알아야 되고. 자, 또 하나 밑에 위반 시 제재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잠깐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책 보기 전에 잠깐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까지는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어.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어. 그때 업무정지 받았어. 업무정지. 업무정지 석 달짜리였어요. 근데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총각이 있는데 그 총각이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나 봐요. 공부하는데 그 총각의 친구가 이번에 원룸을 하나 얻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계약서랑 확인설명서가 있길래 되게 궁금한 거야. 나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봤어. 이렇게 봤더니 확인설명서 맞아 내가 학원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이네. 봤더니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 적혀 있고. 그래서 이 총각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으면 업무정지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 친구가 잔머리를 굴려요. 그 개공한테 전화해요. 내가 보니까 확인설명서에 이게 빠져 있더라. 사장님 내가 이거 구청에 신고하면 사장님 업무정지 석 달이라고. 업무정지 석 달 쉬실 거냐고 아니면 나한테 300만 원 줄 거냐고 이렇게 쪼부를 거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여러분 같으면 300만 원 주고 그냥 막을래요? 석 달 쉴래요? 석 달 쉬봐요. 나가는 월세에다가 내가 돈도 못 벌지. 그럼 타격이 심하잖아요. 300만 원 주고 막았지. 이 총각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갈 길은 이건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중개를 받으러 다녀. 중개를 받으러 다닙니다. 어떤 걸 받냐면은 보증금 500짜리, 월세 30짜리 원룸. 그걸 주로 해요. 일단 계약은 체결돼야 되니까 계약금 50을 걸어. 투자는 해야 하잖아. 예? 계약금 50 걸어요. 그리고 원룸 중개 받아. 확인 설명서 받아. 그런 다음에 집에 와서 보니까 빠져 있어. 뭐가 누락돼 있어. 또 잘못 적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을 깨고 그 계약금 50만 원 포기하고 전화해 또 개공한테 나 이거 찌를 거라고 300 주라고. 이렇게 해서 또 300 받아. 훨씬 이득이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중개사무소를 순회하고 다녀. 이러고 다녀. 그러다가 이 친구 어떻게 걸렸냐. 사실 걸리기 어렵죠. 한 번 갔던 집은 안 갈 테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중개를 받았는데 그 개공이 이 동네에서 이렇게 이전한 사람이었어. 참 우연이죠. 정말. 그 개공이 보니까 들어오는데 자식 어디서 많이 봤어? 저번에 그놈이야 그게. 그래서 이제 중개해주고 확인설명서 일부러 막 누락시켜. 일부러. 이렇게 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이 친구가 전화해. 300 달라고. 그때 이 친구를 고발해가지고 결국 협박죄로 처벌됐어. 그 친구는. 처벌됐는데 그때 이제 그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이게 업무정지니까 이런 협박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근거자료 제시 안 했을 때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하자.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그거예요. 그 돈을 우리가 받자.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자, 아니, 그 개공 입장으로 볼 때 그러잖아요. 300만 원 합의금 주나, 과태료 내나. 차라리 과태료 내나 낫지. 그렇게 해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고 있는 사연이 있었어요. 자, 밑에 위반시 제재.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어.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어. 이때 개공이 위반일 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등록관청에. 소공이 위반일 땐 시도지사가 6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이게 바뀌면 안 돼.
개공이면 업무정지, 소공이면 500과태료 이러면 안 되고 개공이면 500과태료, 소공이면 자격정지. 아주 잘 나온다 시험에. 자, 이 사연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방금 우리는 확인 설명을 공부하셨다. 다음 밑에 확인 설명사항. 그러면 설명사항은 뭐냐 이거지. 우리가 설명해야 될 항목. 설명해야 될 항목이 총 10가지가 있는데 쭉 제가 앞뒷장에 적어드렸고 뒷장에 보시면은 표도 있는데 이 표는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사항 이것까지 비교해 놓은 거예요. 비교.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우리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우리가 정보를 공개해야 될 항목은 이렇게 외웠었잖아.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 그 8가지는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또 환경, 입지,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더하기 공시지가. 그래서 공개사항에는 뭐 공시지가가 있다 그랬지. 이 8가지가 그대로 겹쳐요. 그래서 첫 번째 앞장 같이 볼게요. 종료,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면도, 용도, 구조,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른 말로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이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음에 각종 권리, 다음에 세 번째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래서 특정 권리 공법. 네 번째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의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다섯 번째는 벽면이나 도배의 상태. 샹태. 그다음에 환경 조건은 뭐 있었죠? 일소진. 일곱 번째는 입지 조건은 도, 대, 차, 교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제학교 등과의 근접성, 이런 입지 조건이죠. 그다음에 얼마짜리 거래 예정 금액. 자, 이것을 이거를 설명해라. 이건 겹친다 이거야. 그리고 이제 추가되는 게 있어요. 9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다. 자, 취득 조세 종류 세율. 여러분 우리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뭐예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런 세금이 있잖아요. 이걸 설명하라 이거야. 그러면 취득조세 말고 다른 조세는 설명할 의무가 없는 거네. 양도세나 재산세나 이런 걸 설명할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취득조세만 설명하느냐? 그 이유는 내가 누구한테 설명하니까. 그렇죠. 매수,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와 그 세율을 설명하라 이거예요.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해요. 취득조세 그 150쪽의 표 밑에다가 주의 써드렸지. 주의.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또 보유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는 설명사항이 아니다. 이게 이전 조세, 보유세 X라고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 틀린다는 걸 꼭 알고 가야 된다. 열 번째는 뭘 설명해라? 중개 보수, 그리고 실비도, 구체적인 산출 내역까지. 이번에 시험에 나온 지문이죠. 중개보수 실비와 중개보수 실비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 사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되는 건 앞장에 3번인데 3번에 보면 토지 이용 계획 이렇게 있어. 토지 이용 계획 이렇게 3가지가 추가됩니다. 8가지에다가 그럼 설명 사항은 이렇게 외우는 거야. 8가지 더하기 취중토. 자, 취중에 토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설명해라 이 말이야. 취중에 토했으면 설명해라. 오늘따라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설명하라 이거예요. 자, 좀 지저분한데 죄송해요. 자, 8가지 더하기 취중토. 이게 이제 공개사항은 8가지 더하기 꽁시니까 이걸 비교해 놓은 게 밑에 150쪽에 있는 표인데 밑줄 친 게 이제 공통이 아닌 거예요. 공통이 아닌 거고 또 왼쪽에서 우리가 2번에서 인적사항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9번 공시지가는 임대차일 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밑줄 친 건 공통이 아닌데 문제를 낼 때 이걸 비교하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따로따로 우리가 기억할 목적으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8가지 더하기 꽁시니까 8가지 더하기 취중토. 기억할 목적인 거지 비교하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취득조세 종류세율 이런 건 전속중개계약 체결시 공개사항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 정보 공개는 보통 우리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하잖아요.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그 개공들이 가입하고 있는 것이죠. 개공들한테 취득조세 종류세율을 공개할 필요가 없지. 그 다른 개공들이 다 알지. 뭐에 몰라요. 그 댓글 달려. 댓글. 나도 알아. 너 헷갈렸지. 너 60점이지. 이렇게 막 댓글 달린다고. 중개보서 실비 산출 내역을 공개해봐. 그럼 이건 이런 꼴이지. 나 복비 얼마 받는다? 이렇게 공개한 꼴이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사람 댓글 달리 술사 이렇게 댓글 달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걸 따로따로 기억할 목적이다. 자, 이것을 완성되기 전에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해라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이제 150조 표 밑에 제목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자, 문제는 뭐냐면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벽면, 도배 이런 거, 환경조건, 일소진 이런 것들을 개공이 직접 조사하는 건 쉽지 않다 이거죠.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주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동그라미 1번. 개공은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그 중개대 선물 상태 부분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X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은. 이게 가능은 해. 그런 요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의미로 저는 보지 않고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저는 봐요. 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밑에 자료 요구 범위라고 돼 있는데 반가로 2번이요. 자료 요구 범위. 개공이 권리 이전 의뢰인,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오른쪽에 1, 2, 3, 4 이게 보이는데 이게 확인 설명서 서식에 나와요. 어디 있냐면은 확인 설명서 서식에 우리 아까 155쪽 있었잖아요. 잠깐 보세요. 155쪽에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있잖아요.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156쪽. 156쪽에 그 동그라미 8번 밑에 보면 로마 숫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가 자료 요구하여 적는 부분이에요. 매도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제공받아 적는 부분을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불러요. 거기 동그라미 9번 실제 권리관계는 뭐라고 정리하면 살짝 메모하세요. 등기되지 않은 권리, 등기되지 않은 권리라고 적어요. 실제 권리관계는 등기되지 않은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원룸을 통으로 한번 매매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 원룸을 사는 사람은 그 임차인들을 내가 다 인수하는 건데 그 임차인들의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등을 모르잖아요. 그 임차인들을 개공이 다 만나는 것보단 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지 않겠냐. 그래서 이 등기되지 않은 권리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자, 10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렇죠. 이런 것들. 11번 벽면 도배. 12번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쭉 따라가면 진동. 네, 이런 것들 이 9번에서 12번까지를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시험과 관련 없는데 이런 얘기예요. 실제 현장에서 이 9번에서 12번까지를 A4 용지로 한 장으로 만들어요. 제목은 자료 요구,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집을 팔러 오면 그때쯤 내밀어요. 이거 좀 체크 좀 해달라고. 당신 집 자기가 잘 알지 않겠냐고. 이거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집을 한번 체크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금방 해요. 이거 5분도 안 걸려요. 이 사람이 자료를 제공해 줬어. 그럼 그 사람이 사인을 받아요. 받으면 이 부분은 당신이 책임지는 부분이야. 그 집의 물리적인 하자를 개공이 내가 책임질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은 당신이 책임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개를 하는 것이 올바른 중개 방법이에요. 그렇게 자료 요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51쪽으로 다시 와서 3번 제목이 자료 요구에 뭐 했다? 불응했다. 그럼 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1번
개공은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의 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뭐했다? 불응했다. 불응했으면 그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불응했다는 것은 싫어요 이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좀 희한한 사람이죠. 뭐 하는 사람인가 몰라. 싫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일 수 있느냐. 집주인인데 거긴 임차인이 살고 있어서 나도 그 집을 몰라. 그 집을 내가 살아본 적이 없어. 네. 그래서 협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개공이 그 부분을 직접 조사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 이 사람이 자료 요구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라고. 설명했더니 나는 그래도 그 집을 사겠대. 그리고 문제 있으면 둘이 알아서 해결하자. 이렇게 개공이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확인 설명서, 중개 완성되고 쓴 확인 설명서에도 자료 요구를 하였으나 자료 요구에 협조가 안 됨,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고 거래를 하기로 했음, 이렇게 이제 적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되면 개공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이 동그라미 1번 중요한 문장이에요. 불응 사실을 뭐하고?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돼요. 2번 29의 정답이었어요. 이게 기재할 필요 없다 얘기해서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돼. 이제 동그라미 2번.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 개공이 직접 조사에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도 틀려요. 이렇게 나와도 틀립니다. 자, 이 부분 해결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확인 설명하시면 된다. 나머지는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설명해야 되겠지. 자, 소유자 확인. 이것도 법조문이니까 눈에 익혀놔야 돼요. 자, 개공은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땐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분증 제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돼. 요구해야 된다는 건 아니야. 필요할 땐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밑에 판례의 1번은 이번에 29회 시험이 나온 판례예요. 그 1번 첫 줄, 두 번째 줄 그거는 아까 우리 실제 권리 관계라는 게 확인 설명서에 있었잖아요. 실제 권리 관계는 제가 등기되지 않은 권리를 쓰는 난이랬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 서식에 실제 권리 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란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가 포함된다. 거기에 적을 내용은 상인법에 따라 아직 등기하지 않은 그 임차인에 관한 내역도 포함돼서 적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쭉 나오는 얘기는 그 첫 줄에 임차권 양도 중개한대잖아요. 임차권 양도 중개할 때는 그 두 번째, 그 다음 줄 끝에 의뢰인이 상인법상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참고만 하세요. 그냥 이 정도는. 자, 2번은 뭐냐면, 2번 어떤 판례냐면요. 여러분, 다가구 들어봤나요? 다가구 주택은 어떤 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에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다세대가 공동주택이고, 그러면 이 다가구는 현재 이 건물엔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 건물 전체는 단독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경매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근저당권 예를 들어 1순위, 나머지 임차인들이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전체가 하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구가 살고 있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다가구와 단독주택이나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럼 현재 여기는 임차인 3명이 이미 거주하고 있고, 지금 개공이 이 네 번째 집을 중개한다 이거야. 중개할 때 사람들은 이 집엔 나만 살고 있으니까 아파트처럼 이것이 공동주택인 것으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저당권 1번, 내가 2순위다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2, 3, 4, 5인데. 그러니 개공은 이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1번 근저당권 경매되면 당신 앞에 있는 임차인들은 다른 집에 살고 있지만 당신의 선순위입니다. 이런 걸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밑줄 읽어보면은 다가구 주택 일부 임대차 중개할 때는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 종료, 그 종료는 이 사건에서는 경매를 말하거든.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이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어떻게 해주느냐? 얘도 이어서 개공은 임대 의뢰인, 지금 건물주, 임대 의뢰인, 이 다가구의 건물주에게 이 다가구 주택 내에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이 부분의 자료를 요구해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자료를 제시해 줘야 한다. 그렇게 설명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확인 설명서 그 실제 권리 관계란에다가 그 내용을 다 적어줘라 이 말이야. 그런데 맨 끝에 만일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면 불응했다라고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기재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야 너는 당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이거야. 다시 정리해 보죠. 어떤 주택이면 다가구 주택이면 일부 임대차를 중개할 때도 건물주, 임대 의뢰인에게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라고, 자료 제공받아서 이걸 설명하라고, 확인 설명서 실제 권리관계에 적어주라고, 불응했으면 불응했다고 설명하고 기재하라 이거야. 이렇게 해야 책임을 다한 것이다 이런 얘기였어. 자, 판례는 그런 내용이고 꼭 이해하고 진행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확인 설명을 했더니 드디어 중개가 뭐 됐어? 완성됐어. 이제 뭘 쓰자? 확인 설명서 쓰자 이거죠. 자, 언제 쓰래? 완성되어 뭐 쓸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좋아요.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에 체결되어서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때 확인 설명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 말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라는 말이에요. 자, 확인 설명 사항을 대통령령에 따라 서면 작성하여 확인 설명서 작성. 양쪽 다 교부. 확인 설명서는 무조건 양쪽 다 줘야 돼. 손해배상 책임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양쪽 다 줘야 되고, 3년 동안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다만 확인 설명 사항이 그 다음 줄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이 이번에 2018년 올해, 아직은 2018년이니까 2018년 11월 15일자로 시행된 내용이에요. 지난 시험까지는 3년 동안 사본을 보존해라 그랬었어. 3년 동안 사본을 보존해라 그랬다가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사본, 옛날에 우리 먹지대고 쓸 때 7, 80년대 그때 시절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사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원본이지. 그래서 사본 보존하든 원본을 보존하든 전자문서 컴퓨터에 작성해서 컴퓨터에 보관하든 이렇게 보관하라 이거야. 보관하고, 다만 그 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뭐냐? 우리 전자계약,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있잖아요. 전자계약도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잖아요. 저 뒷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만들어준 이 홈페이지, 전자계약서 홈페이지에 가서 작성할 때는, 계약서 쓸 때는요, 첫 페이지가 계약서고요.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고, 두 번째 페이지가 확인설명서 첫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가 확인설명서 두 번째 페이지가 들어있어요. 이 전자계약 홈페이지에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다 작성해요. 이렇게 해서 보존하면은 국가에 보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잖아요. 그때 보관되면 이걸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시험지를 이렇게 내겠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가 아니라면 3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그러면 5 이렇게 풀면 돼요. 한 번만 읽으면 다 알아요. 숫자 3년만 외우면 돼.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자,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작성 교부의 의무자는 누구? 개공. 작성해서 교부에 드는 의무자는 개공이고, 소공은 작성에 교부할 의무자는 아니야. 다만 작성할 수는 있어. 다만 네가 작성했다면 소공 너도 서명 또는 날인해라 이렇게 나와 있다가 보존은 하면 안 되지. 하면 되고. 자, 동그라미 2번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개공이 위반한 거예요. 업무정지. 소공은 위반이 아니야. 자격정지가 아니다. 그래서 교부하고 보존하는 건 개공의 의무지 소공의 의무가 아니라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완성된 때입니다. 완성되어 계약서 쓸 때 완성되기 전에 그럼 틀린다. 밑에 양쪽 다 준다. 교부. 그리고 3년 동안 쭉 적혀 있죠. 이거 11월 15일자로 시행된 거. 자, 됐어. 자, 서식.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어요. 반드시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영문판 서식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수록하진 않았어요. 자, 질문도 안 받아요. 그거는 영문판 서식은. 그 다음에 서식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두 번째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세 번째는 토지용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4번째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용 확인 설명서, 이 4가지가 있더라. 4가지는 다 공부합니다, 지금부터. 자, 오른쪽에 이제 서명 및 날인인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거 있죠? 서명 및 날인이다. 여기 이제 또는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면 틀린다 라고 되게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밑에 부연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자, 서명과 날인은 자필로 이름 쓰고 인장으로 날인해라 이런 말인데, 이건 곧 책임을 진다는 의미야. 책임을 진다는 의미지. 자, 그렇다면 자, 개공이 작성했어. 소공은 관여하지 않았고 그럼 개공만 책임지면 되지. 이제 소공이 작성했어. 그러면 개공과 소공은 함께 책임져야 되지. 그게 이제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니까. 그러면 자, 개공이 작성했다. 누가 서명 날인? 개공이 서명 및 날인. 소공이 작성했다. 그럼 개공과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읽어보면 일단 괄호 빼고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개공이 작성했으면 개공이, 소공이 작성했으면 함께. 그럼 예를 들어 소공이 작성한 경우 소공만 서명 또는 날인 X, 소공이 작성했는데 자, 개공은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다 그러면 X.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그 다음에 첫 줄 다시 가서 동그라미 1번 첫 줄 괄호 안에 법인의 경우는 그 개공 자리에다가 누가?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라. 분사무소라면 그 개공 자리에다가 누가?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라 이 말이죠. 자, 동그라미 2번 쭉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 그렇죠. 주된 사무소라면 대표자와 그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 분사무소다 이러면 책임자와 그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 당연히 공동 중개했다면 전부 다 서명 및 날인. 밑에 주의. 첫 번째 지문이 틀렸어요. 첫 번째 지문 X인 이유는 자, 분사무소 써 있죠. 그 대표자가 아니라 책임자. 이게 되게 잘 나온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오고. 자, 두 번째 틀린 이유는? 두 번째 지문이 틀린 이유는? 그거 보이세요? 그렇죠. 서명 및 날인이라고. 및 또는이 아니라고. 조심해야 돼 항상. 자, 됐고. 자, 위반시 제재. 아까 그 확인 설명하고 달라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어.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어. 그때는 개공이면 500이여 과태료. 소공일 땐 자격 정지였잖아요. 확인 설명 위반은 확인 설명 위반. 근데 이거는 확인 설명서 위반 쪽이야.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았어. 보존하지 않았어. 서명 날인 않았어. 셔 쪽 위반은 업무 정지입니다. 업무 정지. 개공 이거 조심해야 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어. 근거 자료 제시 안 했어. 이건 500 과태료. 확인 설명서 교부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서명 날인 안 해서는 업무 정지라고. 자, 뒤로 가시고. 자, 소공이 작성은 했는데 여기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으면 너는 그때 뭐? 자격 정지. 밑에 표 매우 중요합니다. 밑에 표 딱 보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렇지. 고맙죠. 이렇게 잘 만들어줘서 고맙죠. 그렇게 해주셔야 돼. 이 표를 아주 잘 정리하셔야 되고 나중에 그 행정처분 받아가서 또 배웁니다. 자,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확인설명서 서식을 공부합시다. 확인설명서 서식은 이렇게 종류가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종류는 4가지가 있고 이 4가지를 다 공부합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서식은 이제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고, 이 주거용 건축물 서식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이 확인 설명서 네 가지는 또 어떻게 구분되냐면,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 자,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155쪽 상단부에서 한 네 번째 줄 칸에 있죠. 좀 큰 글씨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괄호 열고 쓰세요. 괄호 열고 적으세요. 자료 요구하여 기재 이렇게 적으세요. 자료 요구하여 기재. 다음 뒷장 넘겨서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이건 이제 괄호 열고 쓰세요. 괄호 열고 자료 요구하여 기재. 자료 요구하여 기재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13번 위에 보면 또 있어. 13번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확인설명서 네 가지는 또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어떤 게 기본이고 어떤 게 세부냐를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굉장히 잘 물어봐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155쪽 맨 위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기관이냐, 임대료 이렇게 체크하고 시작하겠지. 시작할 거고, 자, 밑에 첫 번째 칸.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 이건 내가 확인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시했던 근거 자료를 기재해야 되죠.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가? 등기 권리증, 또 등기상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네. 자, 이런 것들이 있냐라고 물어봐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한번 물어보기도 했었고, 예를 들면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는 등기 권리증이 명시되어 있다. 오,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돼. 근데 너무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등기상 증명서, 당연하지.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물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있겠지. 근데 뭐 이런 것도 있나? 라고 싶은 거 세 가지를 색칠합니다. 등기 권리증, 지적도, 임야도 세 군데. 세 군데 색칠한 건 이런 것도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걸 체크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도 알아야 되지만, 다시 확인 설명 근거 자료 등에는 뭐가 있다? 등기 권리증, 지적도, 임야도가 있다. 이게 시험에 들면 오 이렇게 푼다. 자, 밑에 칸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사항은 내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했던 걸 적으라는 이거지. 요구했던 거. 제공받았으면 제공받았다고 적어야지. 불응했으면 불응했다고 적어야지. 이걸 쓰는 난이죠. 자, 이제 기본 확인사항 들어갑니다. 기본 확인사항에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대상 물건의 표시는 이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쓰는데, 토지는 뭐 쓰래요? 토지는 소재지, 면적, 지목 세 가지 쓰래요. 당연히 이따가 토지 대장 보고 쓰라고 나와요. 토지 대장 보고 쓰라고. 그래서 중요한 건 지목이에요. 색칠하세요. 여기 이 단어는 여러분 형광펜 색깔 2개 필요합니다. 아니면 색연필 2개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화면 끊고 잠시 멈추고 빨리 준비해. 형광펜 2개 아니면 색연필 2개. 자, 거기 색칠합니다. 지목은 공보상 지목도 적어야 되고 실제 이용 상태도 적어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뜨면 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지목은 공보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를 수 있으니까. 자, 건축물은 전용 면적, 대지 지분, 준공연도, 용도, 구조, 방향 이런 거 적는데 아마도 이따가 건축물 대장 보고 적으라 나올 거예요.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용도. 용도는 뭘 적어야 되는데요? 건축물 대장상 용도도 적어야 되고 실제 용도도 적어야 된다. 아까 지목도 그렇고 용도도 그렇잖아요. 이게 쓰임새는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은 다를 수 있지. 공부상은 주거용인데 가봤더니 어린이집이네? 커피숍이야? 점집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목과 용도는 공부상 내용과 실제 용도를 모두 적는 거다. 우리 공부할 때 점 보러 다니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점집 가서 나 되냐고, 합격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잖아. 안 된다고 하면은 딴 집 또 가야잖아. 딴 집 또 갔더니 된대, 거긴 또 된대. 그럼 또 가야잖아. 3판 2승이니까. 그러니까 가지 마요. 뭐 타로집 가서 막 나 되냐고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하루는 기뻐, 하루는 슬퍼,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전보다 다니면 안 돼. 자, 용도 했어. 자, 다음에 구조가 뭘 보고 구조라고 하냐면,
뭐 철골, 철근, 콘크리트로 만드는 건물이냐, 벽돌로 만드는 건물이냐, 이걸 구조라 그래, 구조. 이 구조도 건축물 대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방향은 색칠만 해두세요. 이따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 아래 칸 중요합니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이게 작년부터 확인 설명서에 들어왔는데, 그 건축물 대장에 작년부터 적히기 시작했어요. 이 지진 관련된 거잖아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은 기본 확인 사항에 적는다. 이러면 오 이렇게 풀 줄 알면 돼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은 기본 확인 사항에 적는다. 개공이 건축물 대장 보고 적는 거니까 당연히 기본이지. 세부 아니지. 그 아래 칸도 중요해요.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내용은 뭘 보고 적는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는다.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내용. 불법으로 뭐 증개축했다는 거죠. 뭐 1, 2층은 상가고 3, 4층은 주택으로 허가 나왔는데 1, 2층을 내 맘대로 뭐 주거용으로 개조해가지고 임대를 냈다. 이런 거 다 불법 건축물이에요. 누군가 이거 신고해버렸어. 이제 와서 조사하고 위반 건축물이다 라고 건축물 대장에 적고 위반 내용도 적고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건축법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도 개공이 뭘 확인해 적는다? 건축물 대장. 그 자리에 등기부 X라고 나와요. 등기부가 아니야.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는다. 방금 동남 1번에 중요한 게 많았어. 자, 지목,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방향, 위반 건축, 아니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내용. 다 건축물 대장 보고 적는다.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뒷장의 동그라미 9번과 비교하셔야 돼. 동그라미 2번은 뭔데?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재사항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이 등기부를 확인해서 쓰는 것이. 근데 뒷장 9번은 뭐야? 뒷장 9번은 실제 권리관계. 아까 뭐라고 적었지? 등기되지 않은 권리. 자료 요구. 아,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내가 확인해 줬고 실제 권리관계는 자료 요구하고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기본.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다. 이걸 맞춰야 되겠네. 좋아. 그거만 하시면 돼. 자, 3번. 3번이 되게 중요한 게 많아요. 토지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자는 거래 규제. 자, 여기 이제 색연필, 형광펜 2개 필요합니다. 일단 어디를 색칠하냐면, 자, 글씨 들어있는 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자, 여기 이렇게 테두리 색칠하세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색칠하고, 여기다 뭐라고 적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 적으세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 적으시고, 다 적었다 쳐.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이 글씨 들어있는 칸만.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여기는 색칠하고, 테두리를 색칠하고, 여기 뭐라고 적느냐. 시, 군, 조례. 이렇게 적어요. 시군, 조례. 시군, 조례가 뭐냐면, 우리 공법 시간에 도시군 관리계획 배우죠. 도시군 관리계획. 그게 시군, 조례예요. 우리 국계법, 국도행위 및 용행관한 법률 시행령에 각 용도 지역 지구 안에서 그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이 정해져 있죠. 그 시행령 범위 안에서 각 시군, 도시군 관리계획 조례로 이게 정해지는 거예요. 다 이제 다른 색깔로. 자, 이건 뭐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 이만큼.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군 관리계획 이만큼 이렇게 하면 글씨 들어있는 칸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뭐라고 적냐면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 개공이 확인하여 기재 이렇게 적어요. 다 적었죠? 다 적었고 나머지 것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머지 것들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택거래 신고지역, 토지 투기지역, 주택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밖에 이용자한 거래규제도 있고 나머지 것들은 묵을 필요 없고요. 묵을 필요 없고 그 투기과열지구 밑에 칸에다 적으세요. 투기과열지구 밑에 칸에 받아 적으세요. 뭐라고 적냐면 이따가 다 나올 내용인데 적으면 더 좋아요. 뭐라고 적냐면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다시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확인.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정보망 확인.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총 4개의 부분으로 적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제목 왼쪽에다가 씁니다. 동그라미 3번 왼쪽에다가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임대차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그 말은 임대차 중개했으면 이 3번 전체를 안 적어도 돼 이 말이야.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그 매매일 땐 꼭 적어야지. 왜냐면 이게 임차인들에게 중요하지 않아. 안 중요해. 임차인들은 안 중요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사장님 전셋집 구해주세요. 저는 반드시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개공이 황당하지. 이게 뭐냐 또 얘? 너도 공부해? 지난 시간에 공부해. 자, 됐죠? 말도 안 되는 거지. 개공이 아파트 보여줬더니 난 다 마음에 드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대. 용적률이 마음에 안 든대.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지. 자, 그래서 임차인에게 중요하지 않는다. 자,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임대차의 경우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한 시군조리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재한다. X. 그렇게 문제 풀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입지 조건은 도대차 교판. 자, 도대차 교판. 자, 도는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차,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자, 가까운 도로 몇 미터 도로냐, 얼마나 접근성이 있느냐, 또 대중교통수단과의 거리, 주차장 있냐 없냐. 주차장 없으면 입지 안 좋은 거잖아요. 교육시설, 초등, 고등학교 얼마나 떨어져 있냐, 판매 의료시설, 백화점, 거기도 섹시하세요. 백화점, 할인매장, 종합의료시설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냐 세부냐를 물어봐. 기본. 입지 조건이냐 이것도 물어봐. 입지 조건이다. 오! 이렇게. 도대차 교판. 다 가까우면 좋은 것들이죠. 백화점, 할인매장. 가까우면 좋잖아. 너무 가까우면 이런 건 살림에 도움이 안 돼. 거덜나. 그 콩나물 한 봉지 사러 갔다가 카트째 사오잖아. 남자들 백화점 되게 싫어하잖아. 한 버스 타고 3시간 정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지. 그 다음 종합의료시설. 가까우면 좋잖아. 자, 5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뭐냐. 거기 체크합니다. 경비실 관리 조치. 경비실이 그 동마다 있는 경비실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데 경비실 있냐 없냐 이거. 그다음에 관리 조치는 위탁 관리냐 자체 관리냐. 이거 내가 확인해서 적어야 돼. 물어봐야 돼. 물어보는 게 아니야. 내가 확인해서 적는 거야. 기본 확인사항. 상식적으로 풀면 안 돼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생각하지 말고 기본 확인사항은 내가 확인해서 적어야 한다. 입지 조건.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 몇 킬로미터 안에 1km 안에 혐오시설이 있냐 없냐. 내가 확인했어야 돼. 물어봐야 돼. 내가 확인해 적어야 돼. 기본 확인사항. 자, 7번 거래 예정 금액. 그 안에 보면 거래 예정 금액도 있고 개별 공시지가, 건물주택 공시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고 쓰잖아요. 근데 왜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표현을 썼냐. 실제 가격은 이미 나왔을 텐데 그 이유는 내가 설명했던 걸 적기 때문이야. 내가 확인 설명했던 걸 적기 때문에 내가 중개 완성되기 전에 설명했던 그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뒷장 이미 넘어갔죠 우리. 뒷장 넘어갔고. 자, 7번 했고. 자, 8번 취득조세 종류세율은 뭐뭐 적으래.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3가지의 세율을 적어라. 거기 재산세 중요해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확인설명서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O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재산세 세율을 적는 게 아니고요. 이 작년에 새로 들어왔어요. 6월 1일 근처에 잔금 치를 때 쌈난다고 그러잖아요. 세법 배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 부담한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혹시 모를까 봐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기본 확인 사항이다. 기본 확인 사항이고 잠시 쉬었다가 하실 텐데 이 시간이 좀 길어져요. 이 내용이. 여기까지 끊고 바로 다음 시간에 어디 할 거냐. 밑에 이제 세부 확인사항 쭉 살펴보고 그다음 오른쪽에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을 다 읽어보고 이제 나머지 서식 비주거용, 토지용, 입광공 다 들어가고 이제 비교해보는 그런 작업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으로 이어집니다.